예, 안녕하세요. 삼성 SS OT 보안그룹 안호근 그룹장입니다. 네, 저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분야라고 해서 그 산업 생산 설비 시스템, 또 국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보안 사업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OT망에서 보안 사고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TSMC사의 공장 내부 설비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공장이 멈춰서고 2,800억 정도 손실을 본 사고 사례가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TSMC사의 생산망과 연동되어 있는 협력사가 서플라이 체인 공격을 받아서 또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900억 가량 손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 시설을 보자면은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이 해킹을 당해서 도시 전체가 일주일간 정전 사태를 겪은 사례도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덴마크의 에너지 국영기업 22개가 동시에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데이터가 다량으로 유출되는 그런 사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OT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사고 사례들을 보면은 처음 드는 생각은, 저 실무 담당자들, 설비 엔지니어들이 정말 힘들었겠다. 예, 속된 말로 정말 죽어났겠구나. 예, 밤에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현장에 출동을 했더니 공장이 멈춰서 있고 발전소가 멈춰서 있고, 근데 도무지 원인은 알 수가 없고, 또 제조사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 책임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있으니 참 답답한 심정과 그 받았을 극심한 스트레스를 참 공감이 가고.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질 만한 게, 이런 기반 시설들 또 국가 설비들은 완전 폐쇄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해킹이 가능하고 악성 코드가 유입이 돼서 사고가 발생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네, 현실을 보자면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비들 또 기반 시설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개방화, 자율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SDS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스마트 팩토리 분야,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4.0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생산성을 향상하고 비용을 최적화하고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공장에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또 공장을 무인화하기 위해서는 원격에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간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공장 하나에 설비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대형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에 5만 대 이상 설비가 들어가고 일평균 600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네트워크 구간이 열렸을 때 이런 내부의 설비들,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저희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스마트 그리드 분야를 보시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전기 검침원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고 갔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2010년부터 한국전력에서 AMI 기기라고 하는 원격 검침 시스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런 인프라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1,700만 대 이상 AMI 기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전부 LTE 통신을 통해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13억 회 이상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런 통신들,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2021년부터 한국전력, 전력연구원과 같이 공동 개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AMI 기기 보안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동차가 3천만 대가 넘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동차가 통신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올해 초부터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자동차 V2X 통신을 위한 인증 관리 체계 구축 설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28년부터는 V2X 통신 모듈이 달린 자동차가 양산이 되고, 2030년, 35년부터는 전국의 도로망에서 V2X 통신을 하는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게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방 분야 보시면은, 가장 그 보수적이고 삼엄하다는 무기 체계조차도 최근 들어서 군인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무인 무기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시범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말부터는 해군하고 무인 수상정 만드는 사업에 참여를 할 예정이고,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방 1급 국가 시설들, 그리고 공장, 자동차 할 것 없이 다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개방화, 자율화는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팩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방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보안일 텐데 OT망이 개방됨에 따라서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늘어나니까 어택 서페이스가 늘어난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설비들이 프라이빗 5G로 연결됐다라고 하면 무선 통신에 대한 리스크, 또 클라우드에 연결됐다라고 하면 주고받는 데이터들,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접근 제어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네트워크 증가에 따른 보안 리스크 증가 이거는 IT망이든 OT망이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텐데 OT망이 특히 이제 개방화에 취약한 점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부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이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OT는 이제 기본적으로 폐쇄망으로 운영될 거라는 전제하에 설계됐기 때문에 앞단의 경계 부분만 좀 신경을 썼지 경계가 뚫리고 나면 내부에는 무주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TSMC사 제가 앞서 소개드린 사례에서도 한번 경계를 뚫고 들어가서 장비 하나가 감염이 된 후에는 공장이 전체 멈출 만큼 전체 확산되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 부재가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다음 두 번째로 더 큰 문제가 그 설비 오너의 입장에서 보안을 적용할 때 보안 적용 주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라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부품 사업자가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펌웨어 개발자가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납품하고 제조사가 납품받아서 조립해서 장비를 만들고 장비를 납품하면 SI 사업자, DCS 사업자들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될 텐데 이 일련의 복잡한 과정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보안을 적용할지가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설비의 오너, 운영자가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이 오너 입장에서는 OT의 에코시스템 내에서 보안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규격화가 잘 돼 있고 범용 OS, 범용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장비 사다가 OS 깔고 보안 솔루션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만 산업 특화 장비들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현재로서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설비 오너들, 운영자 입장에서 좀 더 보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고 내부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보안 규격을 확립하는 겁니다. 보안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장비 제조사들, 부품 제조사들, 또 구축업자들이 이러한 보안 요구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계약상으로 강제를 하는 건데 최근에는 OT망의 글로벌 보안 표준들, 국내 표준들, 또 각사별로 환경에 맞게 보안 요구 사항들이 정립이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요구 사항들이 사람의 언어로 또 일반적인 표현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현하고는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고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갭을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설비 오너들, 운영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보안 요구 사항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체 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갖추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은 이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해서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장비 제조사들 또 부품 제조사들이 어떻게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키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장비를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 이런 것들을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설비 오너들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SDS는 OT망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3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인데 OT망은 그동안 폐쇄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보면 20년 이상 한 번도 패치하지 않은 오래된 노후화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100% 해킹을 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장비들을 악성 코드나 해킹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업데이트랑 패치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는데요. OT망을 개방하고 자율화하는 것은 최종 목적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효율화하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집, 전송, 또 분석할 수 있는지 클라우드, 또 엣지 AI 그리고 AI 기반의 분석 툴들 이렇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안 관제 플랫폼인데 앞단에서 아무리 보안을 적용했더라도
보안은 100%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탐지를 하고 차단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이상징후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소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장비가 어떤 장비랑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시화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걸 제공하는 보안관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아직까지 좀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길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저희가 전력연구원하고 같이 수행했던 스마트 그리드 보안 강화 프로젝트를 박병석 처장님 모시고 설명 듣는 자리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연구원에서 한 20년 동안 AMI, 지금 원격검침이라고 하는 스마트 그리드 어플리케이션 중에 어떤 대표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거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병석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지능형 전력망이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전기를 여기 보시다시피 중앙 집중형 전기 공급, 즉 대형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소비만 하는 이런 체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광, 대표적으로 태양광 같은 것들이 인근에 논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가 돼가지고 소비와 생산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걸로 지금 이제 진화가 되는, 그래서 수평 분산형 이러한 체계의 기술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산업계급에서는 지금 요즘도 언론에 자주 나오죠. 그래가지고 송전망 구축이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 소비 및 공급에 대한 어떤 기반 기술로서 하나의 플랫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진행은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시는데 각계 전문가하고 이제 협력하셔가지고 로드맵을 국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인 원격검침 인프라 AMI는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한 1,750만 호를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계획으로는 2,200만 호 전체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고객들한테 전부 구축하는 걸 완료하는 것을 이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그리드가 확대 보급이 됨에 따라 스마트 하면 다 아시죠? 우리 스마트폰 하듯이 결국에 IoT 디바이스, 결국에 지능형 전력기기가 결국에 전력 산업 현장에 확대 보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이런 인프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약간 사이드지만 저 화이브 지망도 지금 열심히 관심을 갖고 구축하고 있고 2개의 변전소에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전력 디바이스가 IoT 장비가 많이 보급되면 결국에는 보안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에 대한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고요.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KCMVP라고 하는 이런 인증 검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호 모듈을 직접 개발을 하고 실제 지능형 전력기기에 설치하여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 아시다시피 이런 백본망, 간선망, 전력의 간선망은 다 폐쇄망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해가지고 해서 원천적으로 해킹 위협을 차단하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격검침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격검침 인프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회사는 우리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전력회사 공이 다 동일한데 가장 큰 IoT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전력 분야에서는. 그래서 가가호호, 전국적으로 가가호호 다 전력 양계를 디지털화하고 이거를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15분,
그 이제 유즈 케이스나 뭐 틀린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15분마다 데이터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oT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부터 이 운영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사실 사회적으로 이 보안,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정보 보안 이런 것들이 인식이 매우 낮아가지고 이 디바이스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이게 중요도도 많이 깨우쳐져서 이제 지금 신규로 도입되는 장비들은 좀 좋아졌는데 그때 운영하는 장비는 많이 떨어진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LTE 통신망을 이용해서 원격 검침 통신망이 대부분 구축이 되고 있고 이 LTE 통신망과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떤 모뎀 제조사, 모듈 제조사들이 서플라이 체인을 이용해서 구축하고 이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이러한 체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기 운영, 그러니까 지금 원격 검침 정보를 받는 것은 굉장히 관심사도 있고 그걸 많이 표준화도 하고 했지만 이 기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고 처음 해보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과 기기 운영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 운영이 각 제조사별 다 틀려요. 기준도 틀리고 표준도 틀리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까 21년도에 보안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현장에는 장비가 스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멈춘 장비가 이런 대형 빌딩이나 대규모 상가, 오피스 이런 데에 검침하는 LTE 모뎀에 막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멈췄고 그래서 가가호 그런 데를 다 이제 지하에 직접 들어가서 검침을 하고 장비를 교체하거나 뭐 펌웨어를 다시 포맷해서 다시 깔든지 다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수만 가구가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뭐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낀 게 IoT 디바이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당연히 보안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플랫폼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2022년도부터 삼성 SDS하고 공동 연구 과제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끝날 예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끝났고 이제 SDS의 역할은 이미 마무리해서 이제 실증 단계에 있는데 우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LTE 모뎀에 있는 보안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LTE 모뎀이 여러분들 스마트 폰에는 안드로이드라는 OS가 깔려 있잖아요. 이 IoT용 LTE 모뎀에는 인베디드 리눅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인베디드 리눅스는 매우 타이니한 OS고 한 128MB 정도의 스토리지나 램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굉장히 작은 리눅스입니다. 여러분 리눅스 하면 뭐 서버, 대형 컴퓨터 이런 것만 아실 건데 그런 게 아닌 대부분 타이니. 그래서 여기에 보안 기능을 더 추가로 넣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장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뭐 강제적이나 임의적이나 하는 이런 하이라키 그의 접근 통제 모델 같은 걸로 가지고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였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업데이트 기술을 이제 삼성 SDS에서 주도적으로 하셨고 또 이제 펌웨어를 전부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델타 변경된 부분만 추출해서 보내면서 시스템이 가볍고 빠르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이나 어떤 이런 관리되지 않는 체제가 아닌 오마 LWM템이라고 하는 어떤 표준화된 기반 하에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였고요. 또 이런 것들이 통계와 상태 점검이 되는 모니터링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마 LWM템은 이제 이게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MQTT나 이런 것들과 함께 인터넷에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풀툴이고 여기 보시면 보안이라든지 뭐 디바이스 설정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잘 설계하고 잘 적용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모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접근 통제 정보라는 것들을 이제 운영자가 설계를 하고 여기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참조 모니터가 결국에는 보안 시큐리티 커널의 어떤 핵심적인 엔진이 되겠는데, 이거는 리눅스에는 LKM 로더블 커널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제 완성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 커널 부분의 어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KM 기술을 이용해서 시큐리티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 모듈의 핵심 엔진은 참조 모니터라고 하는 부분이고, 얘는 참조 모니터는 접근 통제 정보를 읽어가지고 이 접근, 결국에는 어떤 파일을 읽는다든지 지운다든지 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 룰 베이스로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차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악의적인 접근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로그를 남기고 또 서버에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함으로써 결국에 이제 엔드 디바이스의 프로텍션 이런 것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러한 접근 통제 정보나 뭐 업데이트도 다 아까 얘기하신 델타 업데이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매우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생태계 관리 기술이라고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레거시 시스템하고도 신규 시스템이 잘 연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에는 NMS, 이제 보안 인증 체계, 보안이 중요하겠죠. 아까도 보안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기존 새로 들어오는 포탈 시스템하고 잘 연동이 돼서 유기적으로 돼야 시스템이 원활히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주 뭐 심플하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표준화되고 통합 관리되고 결국에 운영자 위주로, 공급자 위주인 제조사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됨으로써 건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은 지금 이제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전력 산업이라는 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왔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다각적인 여러 가지 검증과 실증을 거쳐서 안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확대 적용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우수성을 공감대가 이제 사업부서도 있어가지고 뭐 여기 보시는 EV 충전기나 태양광 관리 장치에도 LT 모듈이 들어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증이 되겠습니다. 예, 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수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한국전력과 전력연구원이 어떻게 통합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보안 주도권을 가져갔는지 좋은 사례를 설명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개방화, 자율화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물이든 뭐 설비든 지능화된다는 거고, 이 지능화의 기반은 결국 핵심 엔진이 AI이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AI가 정말 뜨거운데, 제가 뭐 간단하게 명언 하나를 소개드리자면은 Without data, you are just another person with an opin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데이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당신이 하는 말은 결국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고, AI가 최근에 많이 고도화되고 발전이 됐지만은 데이터가 기반이 되고 있지 않으면은 AI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은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랜덤한 의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플랫폼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